자, 우리 저 영유아 시설에 보면은 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 공기제균기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기청정기는 요렇게 생긴 거죠. 조그맣게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전자제품으로 많이 팔고 있죠. 그러면 환기장치하고 공기청정기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은 환기장치는 실내의 공기를 외부로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일단 빼죠. 빼고 실외의 공기를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그럼 공기청정기는 뭐냐 하면은 실내의 공기를 바깥으로 빼고 실외의 공기를 안으로 넣는 게 아니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계속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을 시키면서 이 공기청정기나 공기제균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필터가 있죠. 헤파 필터가 보통 있는데 헤파 필터를 설치해 놓고 헤파 필터를 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내에 있는 공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그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자꾸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헤파 필터니까 자꾸 걸러내죠. 균이라든지 제균기는 균을 말하는 거, 균을 걸러낼 수 있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우리가 정화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죠. 그래서 공기청정기하고 환기장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거 그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일단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들이는 것은 아니고 실내에서 있는 공기를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환기장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이 실내 공기 오염을 일시적으로 확 뺐다가 좋은 공기를 넣는 이 환기장치보다는 조금 실내 공기 오염질 쪽에서 보면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거 자꾸 돌리면서 계속 필터링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는 좀 있기는 있죠. 그러나 환기방 장치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하는 거 그걸 알아주고 환기 장치를 해놓고 공기청정 장치까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변경 전에는 뭐가 이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설치를 했네요. 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와 공기제균기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거죠. 제균기도 보면은 뭐냐면은 이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죠. 공기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정도의 필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균들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사용하느냐 그거 따라서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해 가지고 실험을 해 보니까 실내 공기가 어떻게 개선되나 한번 봅시다. 70 정도 되던 그 오염 물질이 농도가 한 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 20% 정도 떨어졌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됐고 부유세균도 조금 떨어졌죠. 1200 정도 되다가 100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균이죠. 균도 보면 한 800 정도 되다가 한 500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봤던 환기에 의한 기계 환기보다 확연하게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 떨어지는 이 퍼센트는 그래도 큰 겁니다. 20% 30%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실내에 있던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서 우리가 이 필터링을 통해서 실내 공기와 그 다음에 균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치로 결과치로 보면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됐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소독 우리가 영유아 시설들은 보면은 일단 영유아들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뭡니까 세수도 하게 될 거고 손도 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 숨을 쉬다 보면은
숨 쉬면서 이제 공기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 습도가 좀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왜냐하면은 뭐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습도가 조금 높습니다. 일반적인 가정들보다는. 그러니까 영유아 시설에서는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일단 습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습도를 좀 줄여주고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습도는 영유아 시설의 습도는 50% 이하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습도를 조절을 잘 해야지 이런 뭐 곰팡이균이나 미세진드기 이런 것들이 서식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 습도가 근데 이제 조절이 잘 되면은 아무래도 곰팡이 번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좀 습도 조절이 잘 안 돼가 일단 생길 가능성도 있죠.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독하는 게 제일 일단 급선무죠. 살균하고 소독하는 거. 햇볕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 채광에 의해서 살균이나 소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죠. 조그만 것들은 실내에 두지 말고 햇볕 좋은 날 나가서 말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좋죠. 햇볕으로 살균이 잘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결로로 인한 벽면 이거 보면 지금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들이 이렇게 많죠. 벽지 안쪽에 뭐 이렇게 곰팡이들이 번식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로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온도 차이를 좀 줄여주면 되는 거죠. 이 실내하고 실외하고 그죠? 만약에 그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열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죠. 단열재를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깥에 예를 들어 영하 한 20도다 안에 영상 한 20도다 이러면 한 40도 차이 나죠. 근데 단열재를 여기다가 시공을 해 놓으면은 요 맞닥뜨리는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바깥에 영하 20도 안에 영상 20도 40도 차이 났는데 단열재를 쓰면 요 단열재의 그 두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약간 저감시키는 그런 재질의 성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만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로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너무 심하면은 업체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단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심하진 안 하고 조금 생겼다 이러면은 이렇게 약품들이 많습니다. 살균이나 소독을 통해서 지금 살균하고 소독하고 있는 사진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앤 다음에는 온도차가 심하지 않도록 실외와 실내외가 온도차가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해주면 결론은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살균 소독에 의해서 실내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보면은 1600 조금 넘다가 살균 소독 후에는 한 140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 30% 정도 절감이 됐네요. 그 다음에 진균도 마찬가지로 균도 520에서 한 400 정도로 500에서 400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한 20% 정도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살균과 소독을 통해서 실내 공기질을 오염된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유아 시설의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러면은 좋은 방법 특별하게 한계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유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뭐 한 곳에만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뭐 한 상황에 딱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 환기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기를 위해서 개방 창문도 바닥 면적의 5% 이상으로 최소한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주방 같은 데서 우리가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후드의 높이도 설치할 때도 기준에 따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건축이나 교재들을 들여올 때 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이
개선 방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기질은 더 많이 개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계 환기 설비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하나가 좋다 이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개선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개선 방안, 우리 영유아 시설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복합적인 개선 방안 중에서 우리 영유아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죠. 오염 물질들이. 사례들을 보면 복합적인 개선 방안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한 50% 정도 개선을 했고 미세먼지도 좀 줄고 그 다음에 균들, 세균들이죠. 이런 것들도 좀 줄고 이런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서 영유아 시설을 좀 공기를 개선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어떤 항목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겠는데 지금 항목들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것은 개선이 매우 시급한 사항, 그 다음 주황색은 조금 시급한 사항, 그 다음 노란색은 개선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어떤 것들을 체크리스트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매우 시급한 거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환기 쪽에서 보면은 계구부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5% 이하가 되면 자연환기가 잘 안 되는 거겠죠. 자연환기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5% 이하에 해당되면 즉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대처 방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5% 이하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통풍을 위해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통풍이 잘 되려고 하면은 2개소 이상 개폐가 마주보고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정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한쪽이라도 그렇게 개폐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닥 면적의 5% 이하의 개폐 그 창이 그거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은 5% 이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특히 2개소 이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소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마주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리팬, 배기팬을 작동은 아예 없든지 조리실에 있더라도 이 후드가 조리대보다 1m 이상 더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1m 이하로 후드의 위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조리대하고의 거리를 1m 이하로 떨어뜨려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렌지 후드를 통해서 조리실에서 오염 물질들을 조리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설에서. 그래서 조리 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바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또 화장실에 배기팬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화장실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악취도 있을 수 있고 오염 물질들이 상당히 많죠. 화장실에서 그런 물질들을 바로 바깥으로 빼내야 되겠죠. 외부로 빼내야지 실내에 그런 오염된 물질들이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배기팬이 만약에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은 즉시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런 항목들에 해당되네 이거는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즉시 또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 실내에 아까 결로에 의해서 곰팡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시급한 것은 환기를 통해서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곰팡이들이 이 정도가 막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러면은 뭐 업체를 부를 것까지는 없죠. 공사를 새로 해가 뭐 단열재 처리하고 이럴 것까지는 아닌데
우선에 첫 번째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살균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기를 통해서 온도 차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구나 교구들을 배치할 때 벽에 딱 붙인다든지, 딱 붙이면은 벽에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환기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가구 뒤쪽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5에서 10cm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도 다리빨이 있어가지고 약간 덜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기 순환이 되니까 결루라든지 곰팡이들이 서식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결로가 발생했을 때도 즉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체크 내용만큼 시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시급한 것들이 또 어떻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시설 내에 건축자의 오염 물질 방출량을 모른다. 이래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구라든지 이게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옛날 거라 가지고 잘 모른다. 아니면 중고로 사서 잘 모른다. 이러면은 환경 마크가 실제로 사용되어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환경 실험을 통해서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보면은 우리가 환경 인정을 받은 제품하고 안 받은 제품하고는 실내 오염 시키는 그 자체가 농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5배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확인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염물질 방출량을 잘 모르겠다. 교구나 뭐 가구들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인정 제품인지 아닌지를 찾아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용부와 개별 공간 등을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살균 소독을 1회 이상 하고 있는지 이거는 영유아시설은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이나 뭐 다른 공간들보다 훨씬 더 살균이나 소독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필터가 항상 중요하죠.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여 가지고 필터가 막혀 있으면은 아니면 필터가 너무 더러우면 이거 하나만 하죠. 다시 필터를 교체를 안 하면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진공 청소기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항상 필터를 점검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죠. 이 필터가 있는 것들은 항상 필터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어떤 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치들은 항상 필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일 2회 이상 개폐 가능한 창을 통해서 환기를 실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즉시 고쳐서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공기청정기는 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장치는 아니죠. 실내 공기를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필터링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장소 적절한 장소에 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적절한 장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내 공기가 제일 많이 오염될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죠. 그 가까이. 그럼 영유아들이 많이 머무는 장소 또는 주방 쪽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런 장소에 실내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관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필요하면 해야 되는 시설들 또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시설 주변에 대기 오염 현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영유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죠. 영유아 시설 장소 주변에 공기가 이게 바깥에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잘 모릅니다. 만약에 바깥에 공기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환기를 통해서 환기시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들이 지표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올라와가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의 대기 오염 정도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영유아 시설의 주변의 대기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대기 오염이 심하지 않다 이러면은 자연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공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단에서 뭐 집중적으로 뭐 공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농지들이 많은데 농약이 평소 때는 좋죠. 뭐 밭이나 뭐 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평소 때는 좋은데 갑자기 그날따라 뭐 농약이나 살충제를 살포했다든지 이런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농약이나 살충제를 살포했다 이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자연환기 시키면 안 되겠죠. 거기 실내로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적극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영유아 시설의 위치가 상업 시설이 많은 곳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뭐 주로 뭐 어떤 것들이 세탁소라든지 뭐 음식점 특히 그 음식점에서 요리하면서 나왔는 오염 물질들 바깥으로 빼겠죠. 그것들이 우리 영유아 시설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음식점에서 배출했는 오염 물질들하고 우리 영유아 시설들하고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겠죠. 주유 시설 이런 것들. 만약에 너무 가까워서 음식점이나 이런 뭐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원들이 우리 영유아 시설로 들어올 수 있다. 아주 가까워 가지고 뭐 거의 다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뭐 나무를 심어서 큰 나무를 심어서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바람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오염물질들이 우리 영유아 시설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처리들을 해 주어야 되는 거겠죠. 또 특히 제조시설, 공단 같은 게 우리 영유아 시설 바로 옆에 있다. 특히 페인트 공장, 뭐 목공장 뭐 이런 것들은 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오염원들을 차단할 수 있는지 현장 상황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초적인 방법을 찾아내 줘야 되겠죠. 농업 시설들이 우리 영유아 시설 주변에 있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평소 때는 좋지만 뭐 농약 살포 시기라든지 살충제를 뿌리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교통시설, 우리가 도로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이러면은 차들이 다니면서 매연 이런 것들이 다 오염원들이죠. 발생하는 오염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영유아 시설로 들어오지 않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뭐 막을 세운다든지 도저히 안 되면 뭐 비닐을 친다든지 뭐 이런 설비들이 필요하면 설비들을 설치를 하고, 아니면 뭐 시간대가 있다 이러면은 그런 시간대를 좀 피해서 자연환기는 막아주고, 자연환기는 그 고속도로나 뭐 도로 시설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이런 걸 좀 피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뭐 공사를 하나 시작하고 있어요. 영유아 시설 옆에 공사를 하나 시작해가지고 이 맨날 점심 때만 되면 맨날 땅 파고 이래가지고 막 흙이 막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최소한도로 뭡니까 자연환기를 통한 시설 뭐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든지 그 시간대가 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우리가 실내 공기를 환기시킬 그런 계획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외부에서 발생되어 있는 오염 물질들이 우리 영유아 시설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빨강이나 주황보다는 조금 뭐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주변 환경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그걸 실제로 필요하다면 설치를 시키고 해서 외부의 오염 물질들이 우리
영유아 시설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계획을 잡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항시 주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구나,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구나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빨간색에 있는 항목들은 즉시 개선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노란색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들은 적시는 아니지만 빨리 개선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주황색이 그렇고, 노란색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뭐 아주 시급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